홀로 세 남매를 키우고 자수성가한 나부자 씨.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는데요. 오랜 항암 치료 끝에 겨우 건강을 회복한 나부자 씨. 장나.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라. 아버지.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.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실 것 같은데 아휴, 내가 아버지 병수발한 세월이 얼만데. 내가 이 집의 기둥이자 장남인데 당연히 나를 좀 더 챙겨주실 거야. 자식 차별 없이 공평한 세상인데 3분할해서 나도 5억은 주시겠지? 뭐제야 내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했다. 유언장 총 재산 15억 원을 나눠준다. 7억 5천만 원은 첫째 장남과 둘째 딸에게 각각 나눠줍니다. 아니 아버지, 나 장남이야 장남. 앞으로 내가 제사도 지낼 거고 맞이인데 더 주셔야죠. 어머머머머머. 아니 큰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. 내가 아버지 병가 나온 게 몇 년째인데 어떻게 오빠랑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었어. 내가 좀 더 가져야지.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아니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? 아니 3분의 1은 나 줘야지. 아니, 그러지 말고 5억씩 나눠 가집시다. 예? 막내 너는 한평생 사고만 쳤잖아. 그것 때문에 변호사 비용, 합의금에 집안채가 날아갔어 이놈아.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 받고도 못 살아.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세 남매의 다툼이 극으로 치닫기 일보 직전.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받아야지 내가 최소한. 난 아무것도 못 받아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와, 집이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요. 아버님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큰딸은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장남은 장남인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또 억울하고요. 막내는 한 푼도 못 받게 됐으니까 세 분 다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할 만한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단독으로 그냥 몰래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 협의를 해서 만드실 때는 사전 설명, 그러니까 유언장에 재산 내용만 넣지 말고 왜 이렇게 유언을 했는지 사전 설명, 또 뭐 기여분, 유류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러한 유언이 나왔다는 것들을 좀 거기다 기재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조금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는 일단 재산을 3등분해서 자녀에게 각각 5억씩 주되 장녀 같은 경우는 병수발에 들어간 돈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 정도 조금 더 얹어주고 막내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비용이나 사고 쳐서 합의금 나간 것들을 다 고려해주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그거를 5억에서 깎아서 배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동원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아무튼 뭘 해도 지금 만족스럽진 않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일단은 준다고 할 때 무조건 얼마라도 받아야 돼요. 그냥 아버지 마음이 변하면 꼭 기뻐할지도 몰라요. 그리고 그때 빨리 받아야지. 어머니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그 집에 양자도 좀 다녀오고. 아니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이고 재산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. 막내 입장에서는 형하고 누나한테는 7억 5천만 원씩 주는데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그러면 내가 뭐 아무리 사고를 쳤든 어쨌든 요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. 요거 어떻게 보세요? 제가 고양이를 3마리 키웠거든요. 네. 근데 한 마리만 예뻐했어요, 제가. 왜 그러셨어요? 그랬더니 나머지들이 막 질투를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. 어머나. 엄청나게 갈등이 심해집니다. 그렇죠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리 효자라고 해서 효자를 더 주고 부르자라고 덜 주잖아요. 반드시 싸웁니다. 제가 안 싸우는 자녀를 못 봤어요. 그래서 원래는 법에서는 장남이건 차남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똑같이 나라고 돼 있습니다.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버지 재산이 15억이고 자녀가 3명이잖아요. 네. 그럼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막내건 5억씩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. 다만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시거나 미리 사전 증여로 뭐 장남을 많이 주거나 뭐 딸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. 네. 유언장 자체는 유효한데 다만 우리 아까 손 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. 막내집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? 이렇게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이라고 해서 원래 받을 몫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. 자, 원래 받을 몫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? 5억이라고 말씀드렸죠. 5억의 절반이 2억 5천만 원을 더 받아간 그 형과 누나한테 반반씩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유류분은
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, 특히 예전에는 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제해주는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.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2분의 1까지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아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3남매니까 똑같이 3등분해서 5억씩 받는 게 공평하다고 하셨지만 저기 보면 오빠는 장남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. 막내는 사고 많죠. 가운데서 딸이 병수발을 다 했단 말이에요. 이 병수발은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예요. 이런 거 인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입을 엄청나게 하시네요. 왜 그랬을까 내가? 우리 집은 딸만 있는데. 억울해요. 만약에 이제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유언장대로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남은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효자를 더 우대하는 법이 있어요.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? 그래서 효도를 많이 한 사람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. 우리가 이제 이혼할 때 뭐 기여분 들어보셨죠?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재산 분할을 많이 가져가시지 상속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많이 모셨거나 아니면 재산 증가에 많이 기여한 사람은 더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. 효도를 얼마나 해야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? 정성을 다해야죠, 일단은. 네.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형제 중에 제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, 무조건? 이렇게 상대적으로? 정성만 갖고는 안 되고 말만 갖고는 안 돼. 돈으로? 그걸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잘 모시고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생활비 드렸어요.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부모님을 같이 동거하면서 모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담당하거나 부모님 사업을 도와서 사업을 증가했거나 이거를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증거로 남기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병원비 영수증이라든지 송금 내역 아니면 증인의 진술서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병원에 모시고 간 사진 같은 걸 남겨야만 법원에서 이 사람이 효자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증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야, 이 효도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조금은 각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싸움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법칙 이 유류분 또 기여분을 잘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청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. 아들이 힘들어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집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줬습니다. 금액은 3억 조금 못 되고요.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? 라고 하셨거든요. 네, 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증여가 명백하고요. 우리 또 세법상 증여세 요율이 있거든요. 성년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한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런 수익,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이 개시돼서 분쟁이 생기면 이 상속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았는데 3억 원이나 받았다. 이러면 이게 특별 수익으로 또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증여할 때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. 그러면 3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세요? 그렇습니다. 증여세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 상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요즘은 이렇게 지원을 할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탈세 문제라든가 조사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빌려주는 그 금원으로 하고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. 이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자식 중에 한 명만 이렇게 3억 원이란 큰 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의 성급이다, 미리 상속을 받았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시청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 아내에겐 최대한 현금을 주고 아이들에겐 부동산을 주는 게 좋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요.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? 그러게요. 이거 어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보다는 자녀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저렴할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가 절세가 되고요. 또 그 부동산을 자녀가 오래 보유하게 되면 뭐 시가 상승이나 개발 이익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또 이익이 됩니다. 이에 반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제 6억이라는 증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6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6억 원 이내에서 현금을 배우자에게 주면 일단 증여세를 안 내고요. 그렇게 배우자가 현금을 받아서 같이 부부가 생활비로 소모를 하면 나중에 또 상속 재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. 자녀에게는 부동산, 배우자에게는 현금, 이게 합리적인 계획이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되게 좋은 정보를 듣고 사연 보내주셨네요. 네. 자, 그럼 자식 전쟁을 막는 똑똑한 상속과 증여의 법칙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네. 뭘까요? 두 번째는 뭘까요? 미리 준 것도 전부 따져라. 사전 증여 특별 수익을 따져라. 뭐죠? 일단 약간 어려운 말들이 나왔어요. 네. 사전 증여, 특별 수익. 네, 이 사전 증여라는 것은요,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자식에게 그 재산을 주는 거, 뭐 많건 적건 재산을 넘겨주는
모든 경우를 사전 증여를 하고요. 또 생전 증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사전 증여 중에서 특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특별 수익은 좀 액수가 크거나 일상의 경우가 아니라 아주 특별히 재산을 넘겨줬다. 그래서 나중에 상속분을 계산할 때 당신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. 이런 걸 이제 특별 수익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 증여 중에서 특별 수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사전 증여나 특별 수익을 할 때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.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고 또 현금으로 이루어져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. 결국 특별 수익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입증 자료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죠.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자녀 중에 특별 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 못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 수익을 받은 형제 자매가 그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미리미리 자료를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